미 언론 한국 기술 속도 너무 높아. KF-21 공동개발 2개국 참여, 속보, 프랑스인이 급 후에 대규모 빅딜. 말레이시아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말셰, 프로그램을 위해 러시아의 수호이수-57 또는 한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 KF-21 보라매의 조달 가능성을 각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소 라팔, 사브자스-39, 이 그리펜 등 유럽 기종과 미국의 보잉 FA-18, 이 F슈퍼 호넷을 고려했다. 그러나 최근 프로그램 조정으로 인해 이 후보 기종들은 20년 이상 운용된 4.5세대 전투기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또한 보잉이 2023년 FA-18, 이 F슈퍼호넷 생산을 2025년에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프로그램 방향에 영향을 미쳐 차기 마크를 위한 대체 공급원을 모색해야 했다. 임시 방편으로 현재 운용 중인 8대의 호넷 전투공격기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 33대의 쿠웨이트 공군, 캬프, F-18C/D 호넷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존 18대의 수호이수-30MKM, 네토, 플랭커, 전투기를 가장 최신형인 수-35와 비슷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57의 잠재적 인수에는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57은 제작업체의 제한된 생산량으로 인해 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어 분쟁이 지속될 경우 말레이시아의 평판과 납품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KF-21이 말레이시아 공군의 마크 프로그램에 더 유리한 옵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미 18대의 F-50m 경전투기 훈련기를 KA에 주문했으며 18대를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KA가 올해 KF-21 양산 계약을 했고 2026년 말부터 인도할 계획이라 KF-21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 여부 쓰레기 풍선 도발 넉 달째, 출구 전략 없는 남북.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응해 국내 일각에서 군의 살포 원점 타격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유엔 군사령부, 이하 유엔사, 가 26일 양측에 위험 감소를 위해 대화를 장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최근 북한의 풍선 살포와 합동참 모본부의 단호한 군사적 조치, 23일 언급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질의에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위험 감소와 긴장 완화를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대화를 장려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DMZ를 향한 어떠한 적대 행위도 금지하는 정전협정의 관리 주체다. 통상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을 지향한다. 다만 유엔사가 위험 감소를 거론한 것은 북측뿐 아니라 남측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 7월 국군의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도 유엔사는 DMZ의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 중이며 긴장 완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5월 28일 첫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래 이달 23일까지 넉 달째 풍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그 사이 남북은 출구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오물 풍선 살포 5에서 6월 대북 확성기 설치 6월 9일 풍선 살포 6에서 7월 확성기 전면 시행 7월 21일 풍선 살포
8에서 9월에 대응이 이어지면서다.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10차례 풍선을 연쇄 살포했다. 동시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12일, 18일까지 병행하고 있다. 군이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확성기 카드를 6년 만에 꺼냈지만 북한의 나쁜 행동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남측 단체의 대북 전단 등으로 인한 체제 이완을 그만큼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실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풍선과 관련해 5월부터 최소 5차례 입장을 냈다. 지난 5월 담화에서 그는 대북 전단은 신성시하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이라면서 오물짝들을 주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가를 체험하라고 언급했다. 그 뒤로도 김여정은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우리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 7월 16일이라고 경고했는데 북한은 여전히 풍선 살포라는 동일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응 방식의 변화를 위한 묘수가 없거나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자칫 남측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당국은 이달 들어 풍향과 관계없이 풍선을 날려보내는 등 소위 대남 도발의 타율이 급격히 떨어진 모습이다. 한국 것들을 피곤하게 하라는 백두혈통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무리하게 풍선을 띄우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특히 장비만 갖추면 되는 남측의 대북 확성기와는 달리 북한 병사들은 수작업으로 일일이 풍선을 띄워야 한다. 군이 장기전 측면에서 북한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배경이다. 가뜩이나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은 급조한 쓰레기로 풍선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방에선 MZ 2030세대 병사 수천 명이 군사분 개선 MDL 일대의 지뢰 매설과 숯불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북 방송에 노출되는 것도 북한 지도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 방송 RFA은 25일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개공 교수를 인용해 북한의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병사들은 북한 체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정은도 그들의 반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당국은 풍선 작전을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전하지 않고 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럼에도 풍선 살포는 남측의 민심을 직접 건드릴 수 있는 교묘한 도발이라면서 북한 정권 입장에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를 이어가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군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살포 사태 초반부터 낙하 후 수거 방식을 고수해왔다. 북한의 하이브리드 도발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컸다. 풍선에 사격을 가하는 등 군사적 대응을 하면 이를 구실 삼아 북한이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었다. 대신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도발, 위성 항법 장치, GPS, 교란 등을 묶어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부 효력 정지를 의결하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내 포병 사격과 군사분 개선, MDL, 5km 내 여단급 기동훈련을 복원했다. 북한의 풍선 살포에 직접 대응하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군사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군 내부에선 내심 오물풍선을 계기로 접촉 지역 군사훈련과 대북 심리작전 등 이전 정부서 제약받았던 족쇄가 풀렸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풍선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정부도 국내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풍선이 일상화되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한 접촉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 강화군에서는 북한이 소음 대남 방송을 송출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대여섯 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통과한 지난 23일 합참은 대국민 성명에 가까운 입장문을 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이며 우리 국민에게 불평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군은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군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거론한 건 국내 일각의 강경 대응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군은 이날 입장문을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주요 뉴스로 다루지 않았다. 해당 입장문이 북측을 향한 직접 경고의 의미라기보다 국내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풍선 살포와 같은 북한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미치기 즉각 강경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북한은 북한의 대남 단절 노선이 뚜렷한 상황에서 미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북한이 미국에는 영향이 크지 않고 남측에만 타격을 주는 한 미 간 갈라치기 도발의 수위를 점차 높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